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아. 먹은 걸 한번 빼봅시다. 자, 그리고 막 흰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막 이렇게 색깔만 나오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렇게 둘이 하는데 아 맞다 수박 나 수박 먹었어 수박 그랬더니 아 수박 대박이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냐면 레고 PPL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레고만 해도 한 300만 원어치 되거든요. 이게 이번에 레고에서 새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포켓몬 시리즈인 거지? 네.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래요. 아 진짜? 네. 얘가 이상의 꽃이냐? 꽃 리자몽, 거북왕, 피카츄랑 얘 뭐냐? 얘 EV. 아 근데 디테일이 진짜 좋다. 이거 진짜 봐야 돼 이거. 얘는 지금 꽃이랑 풀이랑 땅에 있고 얘는 지금 거북왕 밑에 바다야 바다. 아 그러네. 이거 사전 예약 풀리자마자 서버가 다운됐대요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네. 그거 사실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내가 없어 아니 맨발로 이렇게 하면 돼요 맨발로. 맨발로. 아, 이렇게 두 맨발로 좀 모르고 흰양만 신고 왔는데. 아니 아니, 맨발로 흰양말 좀 신으셨는데. 흰양말로 아니요. 신는데. 아니 뭐 어때요? 스타킹 같은 걸 신으셨네. 아니 흰양말인데 이게 빨아가지고 이게 잘못 빨아 검은색이 같이 빨아가지고. 청바지 물이 들었네. 아 맞네 그 청바지 물이 색깔이네. 딱 들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초콜릿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면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면입니다. 구면입니다. 예, 예. 네. 아이고. 오 뭐야? 아 오늘 PPL이 레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다 만들었어요. 이 때문에 네네네 다 그래, 만들었어요. 그 봤어. 너 그 가족 사진. 네네 가족 사진도 그렇고 어. 저는 레고를 진짜 좋아해요. 빌더스 클럽이라고 와. 작년에는 덱스 씨랑 추 씨랑 이렇게 몇 명 있었고 올해는 저랑 이제 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올해 시작하는 이제 빌더스 클럽이라고. 나 우리 아들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둘째 아들이 레고를 진짜 좋아하고 또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요. 계속 이걸 달라고. 이상의 씨를 보는 순간 지금 이상의 꽃을 보는 순간 어머 이렇게 놀라는 거죠. 아 이거 아시네. 이거 근데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이따가 저희가 또 소정의 어떤 게임을 아주 잠깐 작은 게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꼭 밀어드릴게요. 이겨야겠다. 이거. 형,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봐. 어, 뭐야? 엄청 고가예요. 야 이거. 오늘 오길 너무 잘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걱정하지 다행이다. 마세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아시네. 아, 맞네. 이거 맛있겠다. 하여튼 이거 하나 먹으면서 이거 원래 화이트데이는 네네네. 사탕 남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한테 이렇게 주는. 그렇죠. 그렇지. 하나 골라가시죠. 네. 진짜. 커피 고맙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아니 동의는 우리가 응답하라 때문에 네네네. 성황리에 또 MT를 다녀와가지고. 어. MT도 가고 동의는 라이브도 했어요. 경호 씨는 그때 춤추고 인생작이잖아요. 네. 인생작. 좀비딸. 네. 갑자기 그 소다팝을 추게 돼가지고. 근데 예상외로 리듬감이 오늘도 한번 부탁드려요. 뭐 갑자기? 아니, 대학 시절에 그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춤, 뭐 한국무용이라든지 재즈 댄스 이런 걸 배우잖아요, 교양으로. 네네네. 그러면 보기보다 좀 이렇게 춤선이 있다. 그래서 맨 앞에 서게 교수님이 해주셔가지고 그 앞에서 리드하기도 하고 요염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소다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한 5, 600만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네. 근데 더 대단했던 건 정석이가 혼자 춘 걸 따로 그 옆에서 따로 찍어서 보여준 게 1,몇백만이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뺐더니 우리가 빠지니까 1,300만이 보내. 한 700, 800만이 나 때문에 못 봤구나. 정석이를 보고 싶어하는 1,700만 명. 에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디다 대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 메소드 연기도 잘 되면
춤 한번 추세요. 형님 준비되셨죠? 됐지? 네, 우리는 뭐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너와 함께라면 뭐 할까? 흥보가 기가 막히게 한번 때려? 말은 너와 함께라면이라고 하시고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홍보를 지금 따로 아니, 돌고 진짜.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바쁘시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마침 내가 바빠서 미안한 거지. 요 타이밍이 제일 지금 촬영 많이 할 때긴 해. 너무 이해해서 홍보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뭐가 틈이 생기면 나타나서 너와 함께 뭐 흥보가 기가 막히라도 오늘 준비되셨으면 오늘 추세요. 오늘 춤이라도. 아니, 하자. 그래. 허이야. 허이야. 하면 돼. 아, 헤이야. 하면 되잖아. 하자. 할 수 있어. 많이만 보러 와주신다면. 멋지다. 진짜 이 개봉하고 동해야 진짜. 이 제목이 메소드 연기잖아요. 예, 메소드 메소드 연기. 연기라 하면 무엇입니까? 전문가로서 말씀 좀.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메소드 연기는 하면 큰일 났다. 메소드 연기가 진짜 뭐야? 메소드 연기는 정말로 그 역할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그걸 느끼기 위한 어떤 직업을 가진다거나 스타니슬라스키의 메소드 연기라는 책에 또 그렇게 체화하는 과정이 딱 명료하게 안 되나? 아니 어쨌든 그런 그 메소드 연기라는 영화 제목 그 제목을 가진 영화를 오늘 같이 예. 두 분이 찍으셨고 네네.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궁금해요 너무. 포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 연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를 이거 딥한데? 그런가요? 철학적인 별 얘기 안 의외로 했는데. 딥하네? 네.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 네. 누구한테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돈을 우리 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밌네 이렇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아 두 개가 다 있구나. 네네네. 근데 제가 극 중에 이동이 형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맞아. 이동태라는 캐릭터라서 근데 사람들이 나는 동이 형이야 이동태야 하면 벌써 재밌다. 이게 형제, 친형제. 아니 이 영화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희 배우가 본인을 연기하는. 네,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 배우가 평소에 느끼는 결핍이 약간 나는 그렇죠, 왜 그렇죠. 좀 너무 웃음으로만 소비되나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고민.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 외계인 분장을 한 게 네. 극 중 안에서 이제 허구의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그걸로 뜬 거야. 그게 이제 밈이 돼버린 거죠. 아. 막 그걸로 막 조롱을 당하는 배우가 돼서 작품이 이제 다 끊겨버린.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좋은 제안이 들었고. 네, 현장으로 돌아갈 계기가 생겨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점점 귀가 자라는 설정인 거예요. 네? 아 외계인이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외계인이 싫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게 싫어서 네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네. 아 이건 이제 그 영화 속의 어떤 메인 플롯 중에 하나고 동의가 동의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어디까지가 정말 이동희가 겪었던 고민일까와 어디까지가 픽션일까가 너무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나 지금 출발 비디오 여행 보는 줄 알았어. 형도 나름 여기 올 때는 다 뭔가 생각을 하면서 맞지. 근데 생각이 아니 나 지금 확 왔어. 보고 싶다. 이 느낌이 지금 확 들었어.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원호 감독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왜요, 싶은 왜요, 게 왜요? 그 저의 극 중에 대표작들이 이게 나오는데 그대로 이름을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응답하자. 자기 스스로를 패러디한 거야. 북한 직장 뭐 이런 걸로 맞아. 조금 바꿨어요. 맞아. 감독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뭐 그 작품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아예. 네네네. 그럼 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실제 이동희와 네. 극 중의 이동희는 이동희 씨 본인이 보기에 몇 % 정도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거의 70% 이상 같아요. 아. 그 나머지 30%가 저는 외동아들이어가지고 네. 그 30% 정도만 사실 좀 허구지 거의 70% 집에서 진짜 제가 이제 예고편에 나오는 머리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집에 서 있는 그 뭐 방문 닫고 이제 혼자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적은 거죠.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어찌됐든 모르는 걸 가지고 와서 시작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 아는 나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영화를 펼쳐보자. 그 왜 또 스콜세지 감독님 얘기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봉준호 감독님께서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신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형, 나 개인의 경험에서. 아니 근데 너도 참 말이 많다. 얘.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동희가
이 전반적인 제작부터 투자 이 모든 부분에 정말 그 많은 그 뭐랄까 노력을 한 걸로 알아요. 제 친구, 그러니까 감독하고 제작사 대표가 저희가 다 셋이 친구예요. 20대 때부터 같이 연기해오고 이런 친구인데. 아 어떻게 보면 같이 영화 한 편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 그 꿈을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녹록지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이 세 명이. 동생들이 한 대씩 쥐어가고 싶고 그냥. 감독님은 원래 배우 출신이고 저랑 다른 작품에서 원래 배우로 만났던 사이라 이 감독님이 저한테 정말 그 감동 어린 그 글과 함께 저한테 맞아요. 이 러브콜을 보낸 거거든요. 자기의 유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작품에 형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 역할을 형만 보고 썼다. 그래서 얼마 출연료는 안 되지만 형이 꼭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제가 스케줄도 바쁜데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말고 원래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아니야. 신발신까지 다 했더만 앉아서 회의까지 다 하고 감독은 이 자식들 잘못이 내가 없어요. 중간에 그거 알고 정말 박차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미 촬영 중간쯤 진행된 상태에서 진짜 감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이제 공동 제작으로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캐스팅을 이제 백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같이 작품 하던 형한테 얘기를 이제 해놨던 먼저. 거죠. 네, 임영준 형. 네. 제가 얼마 전에 요거는 제가 아니요. 아니, 근데 그거 이미 다 얘기 연기에서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다행이다. 제가 덕분에 다행히도 경호 형이 하게 되셔가지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도 나왔고, 근데 아무튼 제작진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거의 유일하게. 아 그러면 감독님이 실제로 캐스팅한 맞아요. 유일한 배우는 그건 맞아요. 경호 예. 배우네. 네, 그건 맞아요, 진짜. 이제 처음부터 형을 놓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아니었구나 알았을 때 그 친구가 원래 편지를 잘 써요. 네. 제가 오래 본 친구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어색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 파이팅만 남았죠. 마지막에. 이제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보자 이렇게 봤다가 야 괜찮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소위 그냥 언더독이라고 불리는 게 저희가 한다면 근데 언더독 맞아. 왠지 그치. 알아? 당일날 같은 날 라이언 고슬링 영화 개봉. 누구? 라이언 고슬링? 제가 살면서 라이언 고슬링 영화랑 경쟁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어허 아니 이거 몰라요. 지금 이러다가 지금 개봉이 언제죠? 3월 18일이요. 3월 18일. 같은 날 개봉.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라이언 고슬링 영화 제목이 뭐지? 그 홍보해줘도 돼. 아니. 얘기하지 마. 아니, 제목 얘기하지 마. 이게 네가 뭔가 라이언 고슬링 티를 입고 알게는 입어서 근데 외계인은 입어서 거기도 외계인이 나오고. 거기도 외계인이 나와. 그 사진- SF. 야, 큰일 났네. 우리도 외계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잘못 유입이 돼서 라이언 고슬링을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연관 검색으로 우리 영화가 나오게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보자. 아니야, 우리 분명히 그래, 마지막에 꾸준하게 웃을 가보자. 거야. 꾸준하게. 웃을 그래, 거야. 그래. 거기 또 박지환이도 거기 또 네, 지환이도 거기 또 출연진. 봉식이 형도 봉식이도 나오고 굉장히 또 그 요소마다 반가운 얼굴들이 그건 또 빅재미를 주고 가십니다. 네네네. 재밌는 건 봉식이 형 역할 이름이 최우식이에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씨한테 다 허락 받고. 근데 얘기해 보니까 동희가 갖고 있는 애정이 사실 좀 느껴져. 이 영화에 그래도 대한. 책임감이 좀 있죠, 그래도. 형, 홍보가 기가 막혀. 나가서 연습하고 오자. 지금 당장이 안 돼, 나는. 까먹어. 연습 자체를 하는 게 아니, 저 재밌게 하려면 그냥 시작해야 돼. 시작. 홍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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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가 기가 막혀! 이거 하라고. 맞아. 아이고, 성님. 진짜 할 줄 몰라. 아이고, 대사 좀. 나중에 요거는 이거 안 되겠다. 이따가 우리 한번 그걸 합시다. 네네네. 공약? 저희도 공약 하나 걸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정말 선견지명으로 소다팝을 걸어주셔가지고. 역시. 그래서 그때. 이번에는 흥부가 기가 막히니까 너 외계인하고 그 뭐예요 하여튼 이거 뭐 공약을 아예 진짜 빡센 걸 걸어서 빡센 게 어느 정도라고 보시?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장을 한 채로 왜? 제주도에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그냥 보고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몇만까지 가능해. 몇만 터지면 네가 충분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니, 하루가 아니야 한 달 살기는 한달 살기. 몇만까지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던져놓으면 저 애 말도 안 돼 이러니까 그치. 제가 300만 300만? 나 300만에 야 너 이거 몰라. 너 조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한 달을 거기서 뭐 하고 지낼지는 또 너무 그냥 나 지냈습니다 이러면 끝이니까 스팟을 정해서 한 달 안에 우도도 한번 가시고
그 밑에 마라도도 한번 가시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조건을 한라산 건 한번 거잖아. 가시고 그러니까 그 스팟을 17개인가 어디를 돌아야지만 인정.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어쨌든 영화도 충분히 재밌겠지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네. 빈손으로 아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진짜 이건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이런 거 너무 바라고 살면 안 뭐라도 하나 되는. 들고 가면 좋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사실은 너무 재미있으신 두 분 말씀 또 평소에 너무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하시니까 이 두 분 모시고 아주 작은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나영석의 나불나불나불이라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나불 하나가 더 붙었어요. 하나 더 붙었고. 요거는 이제 토크 전문가분들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네네. 이게 저희가 키워드를 제시해드립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10대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곰팡이가 너무 보였으니까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안 돼. 지금 4-5개씩 지금 다 나와요. 오디션은 그런 게 좀 있잖아. 나도 오디션. 많아. 우리 모두 눈 감고 손 들어서 누가 1등인지. 그 진짜 웃긴 걸로. 그치. 어쨌든 더 기억에 남는다. 1등이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들고 가면 남은 것 중에 하나 골라서 2등이 들고 가는 걸로. 근데 그런 건 없으셔야 돼요. 이제 자제분 선물 이어서 밀어주고 이런 거 없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셋도 같이 하자. 우리 왜냐면 요 카메라 바깥에 우리 제작진도 있잖아요. 그럼 7이잖아 다 하면. 4대 3으로.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레고 매니아들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진짜 매니아들은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박스 개봉하는 박스를 개봉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해. 저거 양보 안 하겠다는 얘기네. 여기서 형 미안하지만 아니야, 난 이미 졌다, 너한테. 이미 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한테 영상 편집을 해야 돼. 이윤아, 미안해. 아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삼촌 때문에.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나중에 돈 벌어서 즐거운 여러 가지 추억 얘기를 하는 핑계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뽑아서 되게 흔들어도 흔들어지지가 않아. 이게 돌지도 않는데. 옛날에 서세훈의 토크박스 같은 거야. 형 근데 에피소드 많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하겠다. 다 했어. 나 솔직히 저는 작년에 많이 다른 데서 많이 털어가지고요. 이제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봐. 감쪽같이. 만들 수는 없지. 형은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아니, 제가 먼저 하나 뽑아볼까 봐요. 예. 네네네. 학창 시절이라는 키워드. 학창 시절. 두 분 학창 시절 학교 뭐 말썽 부리는 학생이었어요. 조용한. 학창 시절에는 꿈은 많았는데 외모에 항상 이렇게 좀 가려져서 오해를 많이 사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외모가 왜요? 중3 때 2차 성징을 잘못 겪으면서 졌습니다. 졌어요. 예. 2차 성징 졌어요. 그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고 중3 때 갑자기 34살 소리 듣기 시작하면서 중3 때 비주얼로. 예. 10대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아니 중3 때 30대가 되고 예. 그 나이로 이제 쭉. 예. 그럼 또 중학교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각 교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 좀 싸움 좀 하는 친구들이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쟤를 이겨야지 이반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반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일단 쟤부터 꺾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비의 대상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도 너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예, 나도 호신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장을 찾아갔죠. 보통은 다 이렇게 초등학생 때 많이 다니는데 좀 늦게. 나타났으니까 관장님이 좀 긴장을 하셔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저기 나이가 15인데 깜짝이야. 난 한 34인 줄 알았어. 그렇게 34살 소리 이렇게 때문에 수 있지. 그때 메타인지가 내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지. 진짜 학생 버스 카드가 나왔을 때 학생 버스 카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걸 사복 입고 찍 타고 타는 학생 나오잖아요. 네. 버스 아저씨가 어디 봐요. 얼른 와봐요. 출발을 안 하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 학생 그래서 학생 맞아요. 그래서 한참 신분증 있어요? 그래서 학생증 이렇게 보였더니 한참 보더니 참 별일이다. 진짜. 두 정거장 가야 되는데 한 정거장 진짜 그래서 사실 두 정거장 가야 되는데 한 정거장 창피해가지고 한 정거장만 해야 돼서 걷고 그럼 사람들이 또 보고 있잖아 거기서.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중학생.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보는 순간 이렇게 됐는데 형. 그래도 고등학교 때 괜찮았어요. 에피소드 다 떨어졌다며.
충분한데요. 그게 너무 에피소드가 재밌는데. 이게 학창 시절 얘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재밌게 고등학생 말했어. 고등학교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그럼 동희 얘기 들어보고 고등학교 얘기 할지 말지는 그때 예, 판단하는 걸로 예. 해볼까요? 우리 동희의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떤 학생이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중학생 시절 말씀하셨죠? 저는 좀 뛰어넘어서 이 딱 떠오른 게 있어. 뭔데? 대학생 때 이제 돈을 벌려고 우리끼리 이제 연기 학원을 만들었어요. 연기 가. 애들 레슨, 대학 아카데미, 입시 레슨 아카데미. 이런 거 딱 했는데 장사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했는데. 그래서 제목 이게 학원 이름이 문제다.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할 때 네. 우리 연기 학원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야? 이거 진짜 웃겨. 너만 오면 고 연기 학원.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어요? 아 너만 오고 너만 오면 고. 그 스타크래프트 방 제목. 강제목. 한 명 왔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한 명 왔어. 잠깐만. 왜냐면 자꾸 버스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예. 나도 버스가 나와. 그래. 진짜 웃긴 게 한 명이 왔는데 우리가 선생이 3명이고 학생이 1명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딱 너만 오면 고야. 세 명이 한 명은 우리는 늘 선생님이 제일 이런 그룹 과외가 있네. 거꾸로 옆 그룹 과외네. 선생님 너무 많아 우리는. 근데 한 일주일 뒤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아쉽게도 진짜 재수 없게 그 친구가 탄 버스에 내가 탄 거예요. 만났어. 같은 동네 사니까 우리가 다. 나랑 걔랑 둘이 타고 나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걔를 이렇게. 걔는 완전 불편했겠다. 내가 차마 말은 못 걸겠고 속으로 계속 너만 오면 고였는데 진짜 너만 오면 딱 4명 돼가지고 고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거 꺼내실 거예요? 아니면 킵했다 나중에 쓰실 거예요? 굳이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다른 이것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거는 킵했다가 나중에 다른 예, 예. 프로에서. 맞아요. 네. 여기 동희 씨가 한번. 네네. 한번 요게 약간 싸움. 싸움. 싸움썰. 주먹도 좀 안 했어요, 동희 씨? 주먹 따지면 저는 사실 거리가 멀었죠. 그러니까 형 한번 시비 거는 사람이 싸움. 많았다면서요? 나는 12권 사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랑 좀 겹치긴 하다. 이건 싸움. 근데 저도 나름 그때 의협심은 있었어요. 제일 처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랑 같이 놀이터를 갔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우리 인생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인생이 초등학교 강의. 네,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 교복 입은 형들이 무서운 형들, 네. 동네 형들. 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이제 구분이 안 가는 나한테 되게 커 보이는 형들이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놀이터에 나타난 거죠. 근데 가방 막 던지고 막 미끄럼 타면서 야, 뭐 저거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욕도 해가면서 막 하는데 벌써부터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진짜 그 자리를 떴을 텐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축구공하는 아이들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호소자라든지 성룡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안 되는 영화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이 놀 게 없으니까 그 애들 공을 탁 뺏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차는데 애들은 이제 안 되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승질이 느껴져요. 났구나. 그래서 저러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저 공 한번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진짜 오기만 하면 내가 막 하는데 공이 진짜 기적같이 저한테 흘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빵 차줬어요. 왜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차진 않았겠죠.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대놓고 떼려면 그걸 주워서 도망을 간 거죠. 다행이다. 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형한테 오겠다. 싸늘해진 거지. 그러니까 싹 달려들어 저한테 오가지고 야, 너 그냥 괜찮아? 미쳤어? 그래서 옆에서 툭툭툭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성룡이다. 발차기 빡 하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배를 한번 툭 찌르는데 데미지가 너무 잘 나요. 정신이 확 들면서 친구를 봤는데 친구님이 저만 찍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뭐 하다가 형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 순간 해가지고 딱 근데 커피가 이렇게 탁 나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나는 순간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그 형들도 그 순간은 그랬지만 자기도 애들인 거야. 코피가 나는 걸 보니까 놀란 거야 다들. 그렇지. 그래봐야 중학생인데. 네, 중학생인데 나는 막 울잖아요. 막 우니까 야 울지 마 뭐 하면서 야 그 나이 땐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야 돈 주고 걷어 막 던져더니 200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누가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지 약국 가서 마이시린 사 먹어. 마이시린에서. 근데 그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실 안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받았어. 막 억지 넣어주더라고. 그래서는 이거는 야, 엄마한테 이러지 마 하면서 다 그렇게 크는 거야 하면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 크는 거야? 그리고 혼자 이제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에 200원 쥐고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이제 딱 와. 다시 왔어. 도망갔던 친구. 많이 못 갔어요. 네. 괜찮아 해서 가자. 그래서 내가 가서 200원이 손에 있잖아. 좀 시간이 저희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오락실 갈래? 그래가지고 둘이서 오락하고 그 생각이 하나 나네요. 너무. 형은 진짜 에피소드가 그냥 아니 뭐 토크 화수분.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건 아니고. 야 또 다음 거 한번 제가요? 볼까 봐요. 알겠습니다. 요 굳이 없으시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디션. 오디션. 이건 나 좀 궁금했어. 오디션이 왜 많지. 두 분 다 좀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그럼요. 거 아닙니까? 오디션 그런 진짜 뭐 많이 봤죠. 그런 오디션에 관한 혹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벌써 있나 보네. 뭐 오디션 얘기는 오디션을 그래도 여러 번 봤으니까 형. 툭툭툭툭 한 4개가 떠오른다. 너 그냥 앉아 있어. 아니 아까 만나서 난 진짜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서 진짜 이제 없는데 지금 4-5개씩 지금 다 나와. 4개 있대. 오디션은 그런 게 좀. 그렇지 나도 많아. 나도 오디션은 많아. 오케이. 그래. 저는 오디션 영상이 한때 진짜 많이 막 감독님들끼리 돌려서 볼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잘하는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들 많이 이제 보다 보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진짜 웃기고 와야겠다. 무슨 작품이든 간에 감독님을 많이 웃음을 많이 드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개그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자유 연기를 하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연기를 하잖아요. 진지한 연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할 때 저는 자유 연기로 성대모사 10명 하겠습니다로 해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배우들을 그 영상 그 오디션 장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기니까 조감독 분들이 감독님한테 보여주는 거야. 오늘 이 사람이 와서 한 10명 하고 갔는데 진짜 웃긴다고.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따로 파일을 받아서 핸드폰에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쉬어가는 감독들끼리 모여서 야 너도 있어? 나도 있는데 야 너도 이동희 오디션 영상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 시기에 봤던 오디션이 거의 80% 확률로 다 붙었어요. 정말로. 그때 붙은 게 타짜2. 뭐 그때 우는 남자 그 영화도 그리고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응답하라 1988이죠. 똑같은 걸 했어요? 똑같은 레퍼런스 때 레퍼토리로 그대로. PD 앞에서? 네 그대로. 그 뒤로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 10명 따라하기는. 오디션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까지 아무튼 성대모사를 계속했어요. 그때 제일 호평을 받았던 성대모사는 누굴 거였습니까? 그때 이제 박희순 선배님. 느낌 있다. 박희순 배우의 박희순 성대모사? 선배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좀 힘을 많이 줘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 고발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야 비슷하다. 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너 박희순 배우랑 얼굴도 약간 있다. 제가 같은 학교 선배고 동아리도 선배예요. 그래서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걸 하는 게 소문이 난 거야. 귀에 들어가. 박희순 배우 뒤에. 그 희순 선배님이 이걸 듣고 다른 술자리에서 그 대학교 후배라는데 계속 날 따라해. 그래서 그냥 한 번쯤 만나면 한번 뭐 어떤 꿀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응팔 이후에 전화드렸는데 되게 다정한 목소리로 아니야 정말 똑같아. 아니야 정말 똑같아 계속해줘. 인상이 또 있어. 네, 혜진이 형도 정말 많이 했고 뭐 있어? 혜진이 형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동희야 시간 돼? 잘 뛰니? 그래 잘 뛰니. 약간 우리 통화하던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형도 엄청 많이 흉내내고 그 영화 대사도 그땐 다 잘 기억하고 있을 때니까 타짜 이런 거 막 통으로 다 하고 나 타짜2 나도 나왔었어. 맞아 어디 나온지 알아? 그건 잘 몰라요. 근데 뭐가 맞아? 아니 근데 정확하게 그 핀셋으로 못 찍는데 형이 출연한 건 내 기억 속에 있지. 근데 오디션 얘기를 하니까 난 넘어갔어요. 네,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신원희 감독님하고 인연이 좀 됐어요. 그래요? 예, 맨 처음이 아마 응팔쯤이었을까요? 88. 워낙 이때 핫하셨으니까 오디션 공고가 떠가지고 제가 그 서류에서 됐을 때 얼마나 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잘하고 싶었죠.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감독님의 그 앞에서 보시는데 도저히 이 감독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좋아하시는 건지 아닌지. 근데 아 표정이 네, 읽기가 힘들었구나. 좀 그러신 게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옆에 작가님하고 서서서서서 잘 봤어요. 막 이래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떨어졌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었을까? 맞아. 또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나를 기억 못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준비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연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시더니 이거 한번 또 해볼래요? 그래서 또 했더니 또 떨어졌어. 뭐야 신원호 사람 두 번을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떨고 계시겠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못했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 두 번째는 나를 기억 못해서 불러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못하는 애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감독님들 눈에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나 지금 응답하라를 못 보겠는 거예요. 막 슬기로운을 보는데 자꾸 막 못 보겠는 거야. 보면서 저 배우들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 저 배우들은 저렇게 잘 막상 시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울 보고 막 따라해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는데 또 부르신 거야. 이때가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치? 저 감독님이 두 번이나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저를 또 부르셔가지고 왜 부르셨는지 저는 너무 겁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경호 씨를 왜 몰라요? 우리 다 자료가 다 있었는데 우리야말로 경호 씨를 계속 알고 싶었어요. 당신을 보면은 선역도 어울릴 것 같고 악역도 어울릴 것 같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만지작 하다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는 이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고 싶은데 맞아. 그거를 계속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못했던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식 말 잘했네. 진짜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막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 작품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고유의 색깔들이 그렇게 참 좋았던 거는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정말 잘 특징화 해주신 것 같다. 맞아요. 갑자기 그 순간 확 나를 또다시. 돌아보게 되더라. 근데 난 진짜 껍데기인 거야. 그때 좀 그 순간에 살짝 울컥했는데 저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배역 뒤에 항상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 있게 드러내 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하면 이걸 잘하고 싶었고 이걸 하면 이걸 잘하고 싶었고 그걸 잘한다고 칭찬 받았을 때 좋았던 거지 제가 뭘 잘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뭘 잘하는지 못 보여드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배역 하나를 이렇게 주시려고 했었는데 다른 작품을 하게 되면서 못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신원호 감독님은 저한테 오히려 작품 외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걸 많이 주셨다.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게 끝났다. 다행이다. 요건 이제 시작이고 몇 개 더 있는데 네 개 너무 힘들어지니까 더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맨 처음 오디션을 봤던 너무 재밌어, 영화가 너무 재밌어. 제일 처음 영화를 봤던 영화가 비열한 거리. 오. 비열한 거리. 제 유아 감독님. 유아 감독님. 제 고등학교 친구가 박효준이라는 배우예요. 예. 버거형 유튜버 버거형으로 이 친구는 그때 당시 먼저 잘 돼가지고 이미 유아 감독님의 전작 말죽거리 장사에서 맞아. 사랑을 받고 그 영화를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열한 거리를. 나도 좀 시켜주라. 나 진짜 너무 하고 싶다. 했더니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 프로필을 이렇게 받아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첫 오디션 생애 계기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오디션이라는 거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정말 잘해보고 싶잖아요. 진짜 근데 처음으로. 진짜 처음에 생애 처음 얼마나 떨려. 딱 보는데 극 중에 이 어떤 주인공 인물을 차에 봉고차에 납치해가지고 칼로 위협을 하면서 야 니네 일행들 어디 있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한데 지금. 그러면 칼로 위협을 한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면서 집에 식칼을 이제 준비해갖고 갔어요. 어머. 원래 그렇게 들고 가? 아니죠. 안 돼. 유명한 일화는 올드보이 강혜정 선배 일화가 있죠. 강혜정 배우가 칼을 든 거랑 내가 칼을 든 건 다르지. 50%는 이미 다르죠. 안 들어도 든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오디션을 처음 보는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눈이 시뻘개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주섬주섬 이제 식칼을 딱 꺼내니까 그거 왜 갖고 오셨어요? 이거 연기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막 쥐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 약간 좀 불안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그냥 저기 이거 들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소품이 그렇지, 그래야지. 다 쓴 치약을 이렇게 딱 짜라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쥐고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쥐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주고 합니까? 연기를 하는데 이건 치약이지 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메소드 연기. 제가 이거야말로 메소드 메소드인데. 연기인데. 메소드 연기자 그 형들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이 습성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이건 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실갱이를 벌써 5분 했어. 그래서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딱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 대사를 또 앞에 계신 이제 조 감독님이 읽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대사가 뭐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혼자 연습하면서 했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맞아, 순간 맞아. 그래, 그냥 건조하게. 네,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은 연기자가 아니니까. 맞아. 이러고 있다가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형 지금 어떡해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그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연기를 다시 해줘요?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얼굴락풀글락 하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아니 진짜 저 혼자 할게. 혼자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했어. 그런 길에 이제 어떻게 됐어? 낙방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효준이만 붙잡는 거야. 야 효준아 나 오디션 봤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 막 그랬었었죠. 너무 대단하다 너무 진짜. 웃긴다 진짜. 너무 웃겨. 형 진짜 화수분이네 정말. 내가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오디션 말고 진짜 이거는 오디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오정세 형님 있잖아요. 있죠. 정세 형님이 이미 방자전이나 이런 작품들이 이미 유명해진 상태인데 제가 잘 못 알아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TV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유명한 분인 걸 모르는 상태여서 그때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무대 설치 제작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있어요. 근데 하루는 간단한 철수 작업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 사장님이 오늘은 네가 대표로 가서 딱 인원들 모아가지고 요거 딱 일 끝나면 이렇게 나눠주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돈을 이제 책임감을 갖고 대장이 돼서 딱 진두지휘하면서 딱 끝나면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일당을 착착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점 감투도 이렇게 다니까 오케이. 그런데 오정세 형이 거기 아르바이트로 온 거예요. 정세 형 알고 봤더니 형이 그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틈나면 그런 걸 계속 했었더라고요. 정세 형한테 이거 딱 들려고 하다가 잠깐만.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잠깐만. 우리 어디서 봤더라? 너무 제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저 뵌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지금 있는데 옆에 있는 나 친한 형이 야 인마 그러지 마 너보다 형이야 그 형이야 아니 근데 어디서 많이 뵀는데 내가 방자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했었죠. 그래서 정세 형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잘 못 알아봐요.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얘는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뭐 이렇게 뒤풀이 자리에 있는서 형 저 기억나시죠? 내가 널 왜 먹을 얘가 나한테 돈 줬던 애야. 너무 웃긴다. 진짜 일이 왜 이렇게 많았던 거야? 안 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킵해놓은 것도 있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대단. 이거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나중 토크를 못 할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 이번에 거예요. 제가 뽑을게요. 이거 동의가 할 말 많겠다. 패션.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패션 취향이 생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그 고등학생 때도 막노동 해가지고 신발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막 사고 모으고 엄청 좋아했어요. 아니 워낙 패셔니스타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 영화에서도 패셔니스타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도 네, 왼손 연기에도 저를 소개하는데 패셔니스타 뭐 이러면서. 근데 형 관심 많던데? 관심은 진짜 많았어요. 그래요? 저도 만약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만약에 돈을 모아서 했거나 아니면 집이 조금만 더 형편이 여유가 있었으면은 저도 되게 그렇게 사 입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저는 관심 많으셨구나. 맞아요. 네. 우리 때는 이제 저기 동대문을 많이 가죠. 두타. 밀리올의 두타. 아니, 거기를 가서 주로 이제 진짜는 못 사고 진퉁은 안 돼. 진퉁한 짝퉁만 많이 사러 다니고 그때는. 거기 동대문을 이제 어느 정도 딱 선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태원을 가야 된다. 그때 그랬죠. 이태원께 더 완성도 높은 거야? 그쵸, 그런 것 그치. 같아요. 그때 네네. 당시 없던 거. 동대문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서태지가 신던 신발이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밴드가 달려 있는.
발목 밴드인데 그걸 서태지 형님이 뒤로 꺾어가지고 이 뒤에다 덜렁덜렁거리게 그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획기적이었죠. 우와 죽인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걸 막 우리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야.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본 나이키래. 동대문에서 일본 나이키 있어요? 서태지 일본 나이키 있어요. 서태지 일본 서태지 일본 나이키 그거 저기 뭐 이거 있는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짜쳐. 이거 말고 진짜 이거 이 덜렁덜렁 감이 달라. 그래서 그래 이태원에 가면 이때서 이태원에 그 일본 나이키를 사러 갔네. 그래서 가격도 대충 알고 갔어요. 그때 당시 되게 큰 금액이었어. 10만 원이었어. 비쌌네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10만 원이면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정말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모아서 간 거예요. 친구랑 같이. 근데 이태원 가면 형들이 무서워. 무섭지. 이태원, 무섭어. 맞아, 동대문은 그냥 일로 와 이러지만 이태원은 지나고 있으면 형들이 어깨동무 탁 하면서 맞아. 뭐 사러 왔어? 얼마 있어? 우리 여기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얼굴이야 지금. 아 너도 알아? 아는 형이야? 아니 순간 그 얼굴이 지금. 있지. 짝짝. 야, 뭐 사러 왔어? 얼마 있어? 여기 있어. 이래. 이거 맞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막 그래. 아닌데 말을 못 하겠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근데 내가 동대문에서 본 걸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아는 가격은 10만 원인데 이거는 약간 급은 떨어지지만 6만 5천 원이야.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동대문에서 샀어도 되는 거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때 와서 6만 5천 원 사고 스스로 이제 마음의 승리를 갖는 거지. 대신에 나는 3만 5천 원 티 하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에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어디 나와서 나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진짜. 아니 이런 저기 이 주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막 그런 거 있지. 최고야 최고 진짜. 사실 더 듣고 싶은데 더 하면 나중에 어디 다른 방송 나왔을 때 너무 힘들어지실까봐. 혹시나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딱 하나만 더 해요. 딱 하나만. 딱 하나 더. 딱 하나만. 그냥요? 예. 그냥도 있어. 그냥도 있어. 가족 뭐 다 불러드릴게요. 가족, 취향, NG. NG 아니 뭐 눈물 버튼. 눈물 버튼. 이거 하나 생각나는 게 버튼? 있다. 되게 좀 그거만 얘기하시고 이제 그만하시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은데 그만 한 번만 하나만 하세요. 그냥 하나만 할게요. 두 개, 세 개 떠올라도 하나만 하세요. 이런 상황 처음이야.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 처음. 제가 그 한 번은 배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한데 어떤 카테고리? 카테고리야. 뭐야? 눈물 버튼이에요? 뭐야?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아 없는데 그냥 없는데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선가 꼭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우리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균 있잖아요. 그거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대학 막 연극하던 시절이었는데 위궤양 이런 걸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뭐 무식해가지고 우유 먹고 맨날 막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근데 한 번은 죽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는 형네 집들이를 갔다가 너무 아파서 진짜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막 숨을 쉬면 쉴수록 통증이 막 어깨까지 올라와서 병원에 딱 도착해서 휠체어 타고 의사 앞에 나타났는데 주말 저녁 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야간 근무 쓰시는 당직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픕니다. 어디가 아파요? 다 아픕니다.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장난치지 말고 이게 그들은 아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맹장이고 어디가 있는데 다 아파. 여기도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여기도 아프겠네? 여기도 아프겠네? 난 심각한데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저씨 배 째야 돼요. 뭐 배에서 지금 피가 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그러면 일단 뭐 먹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식중독이나 이런 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뭐 먹었어요? 근데 집들이 가서 너무 많이 먹어. 이것도 막 치킨도 먹고 뭐 다 먹었어. 뭐 과일도 먹고 막 많이 먹었는데요. 막 그랬더니 장난.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아. 먹은 걸 한번 빼봅시다. 자, 코로 호스를 넣어서 음식물을 빼는데 그 와중에 빨간 게 나오기 시작하면 출혈이다. 그러면 그때는 응급이기 때문에 배를 가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다 아프다고 네, 하니까. 다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그래서 일단 코로 이제 호스를 넣고서는 그분도 이제 딱 이렇게 졸린데 이러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누워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호스로 나오는 거를. 그래서 빨간색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데 막 흰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막 갈색이 이제 빨리 여기 호스로 나와. 그 색깔만 나오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이렇게 둘이 하는데 갑자기 아 맞다 수박 나 수박 먹었어 수박 그랬더니 수박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봐서
들어가서 이게 색깔이 바뀌면 수박이고 계속 빨간색이면 핀 거야. 그래서 수박이 제발 멈춰라 멈춰라 멈췄어. 흰색이야 수박이야. 와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병원은 탈출을 했어. 급하게 이제 동네에 내시경 잘하는 병원을 간 거야. 내과를. 나도 이제 들어가서 딱 수면 내시경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취 수면 마취를 놔주잖아 약을. 딱 그래서 이제 주무시면 돼요. 10초 뒤에. 네. 근데 10초가 지났는데 잠이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군대에서 그냥 내시경을 해봤을 때 너무 겁난 게 있어가지고 또 공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입에 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거든요. 호스를 들려고. 그냥 긴장돼. 저 아직 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했더니 아직 잠 안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 멀쩡해요. 이거 더 놔주세요. 더 막 했더니 한 대 더 딱 놔주신 거예요. 이제 주무시죠? 이제 진짜 잠 오시죠?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자 뭐해? 빨리 준비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도 잠이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게 당황을 하면서 이분 주사 2방이나 놔드렸는데 안 주무신다고. 근데 선생님 이거 막 이러더니 어떡하지 했더니 갑자기 잠이 안 와? 안 와? 그랬더니 당신 지금 잠꼬대 하는 거야? 잠꼬대. 그래서 잠꼬대 하는 거야. 잠꼬대 하면서 아니 그냥 그 누운 거야. 잠꼬대 해가지고 너 들어갔어.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시경 같이 봤어. 보면서 같이.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들 잠꼬대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보자. 여기 위장이고 위장모습. 아니 뭐가 있네. 여기 뭐 췌장 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네. 뭐예요? 이거 균색에 뭐 자고 있어도 들리나 몰라. 혼잣말로 계속 어차피 당신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뭐입니다. 그러더니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소소소소소 딱 빼는 순간 이러면서 저 안 자고 잠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대박. 진짜 헬리코박터균 진짜 무서워요. 일단 형 가져가세요. 아니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왜 그런 거야? 그럼 뭐 그게 그 균인데 염증을 유발한 거야? 그치 그게 이제 그 위 벽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는 균이야. 나는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시경을 하면 헬리코박터균 흔적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진짜. 그럼 그때 그것 때문에 심하긴 했었구나. 그랬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제시어에도 없는 걸 꺼내가지고. 아니 내가 아니 저기 한번 이거 레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 저는 순전히 메소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 내시경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면서 구독자분들께 그냥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네. 건강까지. 의미까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오늘은 더 토크를 하면 더 나중에 방송하면 안 될 것 같고 도훈 씨한테 여쭤볼게요. 굳이 투표를 할래? 어떻게 할래? 저는 기권했어요. 아니 저도 진짜 웃긴 게 저도 본능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있는데 약한데 이러면서 계속 지우고 다 지우고 나서 지금 그냥 인정. 와. 메소드 연기의 두 배우님께서 즐거운 이야기를 그냥 들려준 거지. 이걸로 우승자를 뽑는 건 아니니까요. 굳이 저희가 투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저 네, 인정합니다. 두 분이 잘 말씀하셔서 저 중에 하나씩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부 다 밀어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있어요.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SNS에도 다 올렸잖아. 난 다 만들었어. 왜냐면 애기들 이제 해야 되니까. 사람이 자꾸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냥 순전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네. 맞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맞아. 또 아니어도 욕심은 무슨 진짜 나는 그냥 동의의 마음도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하고 애가 둘인데 그러면 둘째 거만 챙겨가면 우리 첫째 아윤이도 조금 서운해할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네네네. 사이좋게 둘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네. 주시면 얼마든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 오늘 토크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우와. 이건 작은 배지를 나불 감사합니다. 배지입니다. 네. 어디 가서 좀 말 이 정도로 한다. 진짜 근데 당분간 진짜 어디 가서 말씀할 거리가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유. 근데 없다고 해놓고 계속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3월 18일 18일, 예. 네. 개봉이니까 그래도 많이 봐달라고 우리 경호 씨부터. 출연한 작품들을 항상 그 자신 있게 홍보하고 재밌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이번 메소드 연기만큼은 좀 저한테 남다르고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믿고 한번 봐주시면 아. 네, 그래도 윤경호가 추천한 이유가 이런 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해하고 즐겁고 이동희로 나온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한번 영화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진짜 형 얘기에 울컥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 건 정말 맞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진짜 너무 멋진 배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바치겠습니다. 네, 3월 18일에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